귀네 카운티 제1지구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이론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자나 흡연자의 경우 범죄로 처벌하는 대신 $150의 범칙금만 납부하도록 조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카든 커미셔너의 제안에 대해 11월 회의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마리화나 소지자나 흡연자와 관련해 조지아 주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가 발의한 내용의 쟁점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징역형 대신 $150 벌금과 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적발된 미성년자에게도 약물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제안에 대해 오는 11월 2일 회의 때까지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주위의 반응을 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카든 의원은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지하는 주민들 양쪽에서 이메일과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변경의 목적은 약물 남용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수라고 불리우는 일에 대해 징역형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법안을 두고 진보와 중도 세력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시간주 오해를 찾았습니다. America is still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e still have the most productive workers and the most innovative minds in the world. But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he first, a bill to invest in our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he second is a bill to invest in our human infrastructure.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China now produces more steel in 1 month than America does in an entire year. You can see it in the sector after sector. Other countries are speeding up and America is falling behind.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은 상원은 통과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와 온건 세력의 이견 속에서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또한 정당 간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인프라 법안 통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5일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자 명단 112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에서 김승건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한정숙 예수사랑 나눔 선교회 대표가 외교부 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승건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27여년간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역 한인회장 및 문화원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와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그 위상을 높여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한정숙 예수사랑나눔선교회 대표는 2006년부터 현지 봉사기관 약 10곳과 협업하여 봉사자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돕기 위한 기금모금 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근본 수상자에 대한 전수식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6일 도라빌에 아시안 건강 혜택 정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도라빌 H마트 인근에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한 아시안 건강 혜택 정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그렉 쿠네문드 헬스플랜 CEO와 크리스로 아시안 담당 부사장 등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경영진과 아시안 취재진이 참석했습니다. We certainly understand Medicare could be confusing. There's 4 parts to it,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we opened this service center. There's websites. You can come in here to our storefront and ask questions, uhcasian.com, medicare.gov, where you can search and look at all your different choices.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비인후과, 안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치과 치료도 보장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We add extra benefits. Dental, sometimes even with denture coverage, hearing aids, glasses, vision. Some have transportation benefits. So we're so excited to launch our benefits. All the benefits for 2022 are available now come October 1st.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뉴욕, 뉴저지 등 전국에 12개의 아시안 건강 혜택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첫 번째 아시안 정보센터인 도라빌 지점에는 김기태 아시안센터 매니저를 포함한 한인과 베트남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3 ways customers can reach United Healthcare to help with their service needs. So they can come to visit our Doraville Asian Resource Center, or they can call our hotline, toll-free number, and we can serve our member in Chinese, Korean, and Vietnamese languages. And also they can contact our contracted insurance agents. 크리스 아시안 담당 부사장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라빌 아시아 정보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의 전화번호로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TN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81만 2,539명, 누적 사망자는 72만 5,34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만 8,5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38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3만 4,67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7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783명, 누적 사망자는 1,543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657명, 누적 사망자는 1,28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박윤주 총영사가 5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예방하고 한국과 조지아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요청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위치한 조지아주는 미 동남부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지역이자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지역 영화와 TV 산업에 종사하는 약 6만 명의 노조원들이 미 전역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 증가로 근로시간이 하루 약 14시간으로 늘었지만 임금은 일반 방송사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영화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극장무대종사자연맹은 조합원 98% 이상 찬성으로 무기한 파업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 의결은 연맹이 결성된 이후 128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크로스시가 계획대로 뷰포드 하이웨이 일대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노크로스 시의회는 지미 카터스 블리버드에서 비버루인 로드까지 하이웨이 양쪽으로 타운홈과 공원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재개발 완료까지는 10년에서 20년을 예상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1, 2년 이내에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넷 카운티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일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